얼마 전 두 번째 이혼을 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죠. 어찌 보면 이건 예견된 이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15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지 8년 만이었죠. 집사람을 처음 봤을 때 단아하고 순수해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비록 사별이긴 했지만 큰 씀씀이 덕에 이혼 위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인 사이에 딸아이 2명이 있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재혼 결심을 했을 적에 제일 신경을 썼던 건 바로 제 2 딸이었습니다. 딸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연년생으로 참 예민할 시기라서 혹여나 새엄마가 들어와서 적응 못하고 삐딱선을 탈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갖고 있으니 도둑심보이긴 하지만 처녀장가도 갈 생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자식을 안 낳아본 여자가 어찌 자식에 대해 내리사랑을 알까 싶어 적당히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본 맘씨 좋은 여자를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2번째 아내였죠. 안녕하세요. 김혁호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남편이랑 이혼한 지 4년 정도 되었고요. 사장님께서 딸 2 있으시다고 했는데 저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 하나가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딱 보아하니 외모도 단아하니 천상 여자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멈춰왔던 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자라면 제 아내이자 제 2 딸의 엄마가 잘 돼줄 것 같더라고요. 여자의 아들은 다행히도 이혼한 전 남편이 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 여자에게 대시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그녀의 마음을 얻어 우리는 머지않아 소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된 그녀는 제 예상대로 너무나 검소하고 착한 여자였어요. 사별을 했던 아내와는 다르게 헤프게 돈을 쓰지도 않았고 가계부까지 쓰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2 딸의 예민함과 적대감도 현명하게 감수할 뿐만 아니라 저는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치매를 앓고 계셔서 힘든 병간호까지 다 해야 했는데도 불만, 불평 하나 없이 잘하는 그야말로 효부였네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는지 아내는 하나부터 10까지 안 예쁜 구석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내에게 정을 붙이니 딸들은 질투가 났나 봅니다. 간혹 심하게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언제까지 우리 가족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빠 재산 노리고 지금 다 쇼하는 거 몰라? 라고 큰딸과 작은딸이 합심해서 지 새엄마를 흉심 가득한 여자로 몰고 가는데 새엄마가 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함부로 대하는 딸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혼쭐을 내주니 작은딸은 아빠가 여자한테 휘둘린다고 엉엉 울고 큰딸은 더욱더 반항심이 일어 작은딸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2 딸년들을 한참 쥐잡듯 잡고도 분이 안 풀려 씩씩대니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아내가 제게 다가와 말리더군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다 덕이 부족한 탓이에요. 내 딴엔 잘한다고 잘했는데 나 역시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많이 서투르고 부족했나 봐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됐어. 우리 딸 2 당신 친자식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아. 당신 자식도 많이 눈에 밟힐 텐데 그만 오죽 쓰리겠어. 그래도 당신 자식 없는 게 천만 다행이다. 한쪽 자식들만 있어도 이 난리인데 당신까지 보탰으면 라고 진저리를 치며 손을 잡아주니 아내가 눈시울을 시뻘겋게 붉히며 눈물이 쏟아질 법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뭔가 제게 말을 하려다가 주저하고 목구멍에 삼키는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이려니 지나치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를 보자니 뭐가 걸렸습니다. 툭하면 전화가 와서 밖에서 받고 오거나 누구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는 식이 많았네요. 뭔가 수상쩍기도 하고 저는 어느 순간 아내를 심상치 않게 보며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폰을 보았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문자 한 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훈이 아빠가 새장가를 간다고 엄마 집 밖에다
애 두고 갔어. 엄마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젠 어떡할 거야? 빨리 김서방한테 얘기를 해봐. 라는 글귀였는데 보낸 일을 보니 아내의 언니인 처형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철훈이라면 아내의 전남편이 키운다던 아내의 친아들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아들의 아빠가 새장가를 간다고 장모님 문 앞에 두고 갔다니요. 멀쩡한 지자식을 어찌 이리 버린답니까? 이런 개과천선 자격도 없는 쓰레기라는 욕이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라도 아내가 이번 일로 자기 자식을 데려온다는 말을 하기라도 한다면 당장 내어줄 방도 없을 뿐더러 이런저런 돈도 많이 들 테고 게다가 남자애라 같은 또래인 두 딸과도 서먹해지면 더 밖으로 돌 테고 이쯤 되니 아내가 그간 왜 저한테 할 말을 주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괜히 애먼 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맘 독하게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돌아왔는데 아내는 마침 본인의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미역국과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 해에는 깜빡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려 뒤늦게 사과했네요. 그러자 아내는 웃으며 괜찮아요, 여보. 다들 바빠서 그런 건데요. 그래도 우리 딸들이 입맛에 맞았는지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심이야? 정말로 내 두 딸들이 당신에게도 우리 딸들이 맞는 거야? 그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이죠. 내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이고 내게 무슨 마음을 가질지 잘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니깐요. 두 딸을 자신의 딸이라고 말하는 아내의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을 믿고 제 진심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말은 앞으로 당신의 자식들은 우리 두 딸만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라고 먼저 선수를 치니 아내가 불현듯 놀라며 속에 있는 것을 들킨 것 마냥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저는 제 할 말을 하고 일어섰고 아내는 간절하게 저를 붙들며 눈물로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우리 철훈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딸들도 내 딸들이긴 하지만 우리 아들의 엄마도 저예요. 우리 엄마 몸도 성치 않고 우리 언니도 자식이 셋이라 철훈이까지 맡기가 쉽지 않아요. 철훈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벌어서 키울 테니 우리 아들 내가 돌보게 방 한 칸만 내어주세요.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게요. 부탁해요, 여보. 라고 했지만 진작 독하게 맘먹은 대로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은 채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애초부터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재혼하겠다고 했다면 우리 딸들 생각해서 아무리 당신한테 눈이 멀어도 난 절대로 결혼까지 안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매정하게 문을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제 결정에 후회는 없었고 뒷일을 생각해 1000번 만번 잘했다 생각했지만 인간적으로 마음 한켠 양심이 찔렸네요. 허나 여러모로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되는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도 어떻게든 절 설득하려 했지만 제 고집에 씨도 안 먹혔고 기어코 이혼 서류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고야 말았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치매인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일 때문에 바빠 두 딸들도 못 챙겨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 이대로 두 번째 이혼을 해야 하려나 싶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내가 해놓은 일이 많았는지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군요. 존재의 의미는 그토록 그녀와 으르렁거렸던 우리 딸들에게도 대체 불가였나 봅니다. 새엄마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돼? 우리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새엄마 다시 데리고 와, 아빠. 응? 라고 졸라대고 어머니도 자꾸만 그녀를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아내를 찾아가 좋은 말로 달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내의 아들인 철훈이 문제를 어찌할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 처형이 살던 전셋집이 매매가 돼서 작은 전세 보증금으로 그만한 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걱정하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처형에게 전세 보증금 없이 제가 가진 아파트 한 채 내어드릴 테니 조건으로 철훈이를 맡아주고 아내를 제게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처형내 근처에서 월세방을 구해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아내를 설득하기 찰떡인 사람은 처형이었어요. 머지않아 처형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원망스러운 눈길로 저를 보는 아내의 시선이 비수처럼 제게 꽂히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줘. 당신 없이는 우리 집은 안 돼. 가족들이 당신을 많이 찾아. 라고 하니 아내는 깊은 생각에 빠지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더랬죠. 계속 고민을 하다